다음은 기하공차입니다. 그래서 모양이나 부품의 모양이나 자세, 위치 등을 규정할 때, 규제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기하공차죠. 그래서 기하공차는 이 기호와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형체가 단독이냐, 혼자 있냐, 아니면 여러 부품이 관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차의 종류, 모양만 보는 것이냐, 자세만 보는 것이냐, 그리고 위치만 보는 것이냐, 또는 흔들림을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음 중 자세 공차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를 주고 자세 공차가 아닌 것은 하면 이걸 골라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직도 공차는 무엇이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기를 주고 진직도를 골라내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호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기호에 따른 용어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차의 종류가 어느 곳에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죠. 자주 출제되는 건 위치 공차가 어떤 것이냐 물어보는 게 자주 출제가 되고요. 위치 공차에서는 위치도 공차, 그리고 동축도 또는 동심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대칭도 공차, 이 세 개가 위치 공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세 공차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세 공차에는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이렇게 물어보는 공차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또는 단독 형체로 규제하는 공차가 무엇이냐? 단독 형체가 필요한 것은 원통도, 진원도, 평면도, 진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형체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 기하공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어드바이스 부분에 수록을 해놨고요. 진직도라고 하면 어떤 직선이 완벽하게 직선인가를 규제하는 것이죠. 직선을 했는데 사실상 이 직선이 이렇게 삐뚤 수도 있죠. 직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원을 기준으로, 가상의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만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규정한 직선이 이 사이만 넘어가지 않으면 직선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이에 이 사이가 엄청나게 작겠죠. 파이 0.01 라고 하는 이런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직선을 나타내느냐, 진직도 공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평면도는 한 면이 정확히 평면이냐, 구부러지지 않고 구겨지지 않고 정확히 평면이냐, 어느 정도 벗어나느냐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진원도는 원이 찌그러지지 않고 정확한 원이냐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데, 이 최대 허용 치수와 이 원의 최대 허용할 수 있는 치수와 최소 허용한 치수를 차이 안에 들어오면 진원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규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텀이라고 하는 건 기하공차를 나타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을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데이텀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공차 영역을 규제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텀을 표시하는 방법은 데이텀 기준이 필요한 곳에 삼각교를 세우고, 이렇게 삼각 깃발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데이텀 A라고 하는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후에 기입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입 방법을 한번 보죠. 지금 기아공차의 기입 틀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아공차는 이렇게 네모칸 안에 기입 틀이라는 걸 마련해서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모칸에는 기아공차의 기호를 적어주고요. 진직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공차 값을 정해줍니다. 공차 값.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평행도 같은 경우는 기준이 필요하죠. 평행도는 관련 형체의 범주에 들어가는 기하공차이기 때문에 공차 값도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데이텀이라고 하는 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데이텀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뒤에다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 센터 펀치 이 각도가 60도인데요. 거기에 기준, 데이텀 기준이 달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B라고 하는 데이텀 기준이 달려 있네요. 그럼 여기 보면 A부터 B까지가 데이텀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텀 기준. 그리고 원주 흔들림 공차가 되어 있고요. 그 공차 값은 0.009.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준은 여기와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이 부분을 규제를 했죠. 기하공차 규제를 했으면 이 면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면이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다 바로 이렇게 하면 바로 그어버리면 여기가 지금 닫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조선을 긋고 여기 면에다가 기하공차를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하공차도 중복이 되면 이렇게 두 가지 기하공차를 한 번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차값이 지정한 길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이 해당하는 이 전체 길이를 했는데 축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정한 길이가 있어요. 얘가 원래는 200인데 내가 따로 지정한 길이 100mm만 하고 싶다. 이만큼만 100mm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기하공차를 이만큼만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하공차 기호를 주고 공차 값을 주고 슬러시를 합니다. 슬러시를 하고 100을 써주면 지정한 길이 100mm에 대해서 0.05만 줘라. 그래서 지정한 길이를 더 추가적으로 기입할 때는 슬러시를 사용해서 공차값 오른쪽에 슬러시를 해서 지정한 길이를 추가적으로 적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하공차를 기입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